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오늘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는데 역시 쿡카운티 거주자였습니다. 20대 남성, 지난 수요일에 이태리에서 시카고로 왔는데 그는 지금 러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 보건당국에서는 이 감염자가 탔던 항공기의 승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좌석에서 앞 2줄, 옆에 2줄에 앉아있던 승객들을 수배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격리가 돼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여부를 감시를 받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그의 신원이라든가 그의 여행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감염자가 지금까지 5명인데 1번, 2번 감염자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부부 중에 아내가 중국 후안에 갔다 와서 남편에게 옮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4번째도 부부인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링턴 하이츠 병원에 격리가 됐던 사람인데 지금 연방 CDC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여행 다녀와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소위 커뮤니티 트랜스미션인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커뮤니티 내부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5번째는 이제 이태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3번째, 4번째가 문제인데 커뮤니티 내부에서 감염이 됐다면 어디엔가 병균이 지금도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병균을 발견하기 어렵고 방어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은 어떤지, 전국은 어떤지, 전 세계 상황은 어떤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손의 청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손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리노이 내부에서 테스트를 한 COVID-19 케이스가 197건입니다. 이 중에 165건이 네거티브로 나왔고 27건은 펜딩입니다. 주 보건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280여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전국의 감염자가 148명으로 늘어났고 30건은 여행 중에 감염이 됐고 49건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오늘로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WHO의 통계입니다. 이 증상은 열, 기침, 호흡곤란 이건데 특히 노인, 병약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높습니다. J.B. 프리스커 주지사가 오늘 더 많은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 또 공직 분야의 사람들과 대책을 수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고 우리 주변에서 그 영향이 아주 가깝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증시가 크게 추락을 했는데 S&P 500가 3%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6번이나 상승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에어라인, 공업 분야, 파이낸셜, 에너지 분야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 항공기 산업계에서는 무려 1,130억 달러의 수입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중국 쪽의 비즈니스에서만 약 4억 달러의 손실이 나올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2020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4%. 만일 세계 성장률이 1%에 미치게 되면 2009년도 리세션 이후에 최악의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부랴부랴 인하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일 생산국들
어제 생산을 낮추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를 덜 생산합니다.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브렌트 크루드 가격이 어제 0.8%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50.71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스코, 일부 관련 품목에 대한 제한 판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독제라든가 캔푸드, 물, 비누 이런 것들을 제한 판매하는데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시민들의 사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사들 애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HCBC 등은 회의라든가 모임을 일체 중단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근무할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위터라든가 포드 모터, 월마트 등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CNN 방송도 해외 출장 자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컨벤션이라든가 쇼,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데 오라클 회사가 5,500명이 모이는 시카고 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온라인 회의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뮤지엄이라든가 아트 인스티튜트들도 스태프의 해외 여행을 금지시켰고 시카고 지역의 질병 관련 품목들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세니타이저 같은 가격이 수십 배나 올랐고 그나마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퍼블릭 스쿨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대신에 학부형들에게 질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소독약품 공급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앞다퉈서 소개를 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How to stop touching your face 이런 기사인데 즉 병균을 옮기는 최고의 매개체가 손입니다. 이 손이 얼굴을 자꾸 만져서 나쁜 병균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인데 손의 세균이 얼굴에 눈이라든가 코, 입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 학교에서 26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 사람이 평균 23번 정도 손으로 얼굴을 만지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보니까 15.7번 그러니까 한 16번 정도 얼굴을 터치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눈, 코, 입을 이제 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 가지만 출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티슈를 곁에 반드시 두라는 겁니다. 얼굴이 가렵다든가 할 경우에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티슈를 대신 사용해라. 그리고 재채기가 나올 때는 손으로 입을 막지 말고 엘보로 막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병균 전염이 덜 될 것이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제점을 좀 미리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라 하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자꾸 손이 가면은 눈이 건조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살피고 아이드랍을 사용하든지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면은 해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라. 그런 충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을 비지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손에 스트레스 볼을 쥐고 있든지 손을 바쁘게 하고 냄새가 강한 비누로 손을 닦아서 손이 얼굴로 갈 때에 냄새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병균과 싸움을 할 능력이 저하되니까 초조해 하지 말아라 한 충고입니다. 우선 이제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손 청결에는 비누가 최고입니다. 외출한 후에 돌아오면 반드시 거품이 난 비누로 닦아야 되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한 2번 정도 반복할 정도의 길이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균이 말끔히 청소가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는 10만 295명, 사망 3,4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중국이 8만 5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이 6,593명, 전 세계 사망자는 3,412명, 완치 55,901명, 치사율은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정박한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공군 헬기를 통해 진단용 키트를 크루즈선에 전달했습니다. 크루즈선 운영사인 프린세스 크루즈는 일단 승선자 2,500명 가운데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결과는 오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3명 더 늘어 14명이 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13명, 캘리포니아에서 1명 사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 시애틀 소재 에버그린 헬스의 제프 탐린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시설에서 11명의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어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자는 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결국 민주당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이른바 슈퍼 투즈데이 경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올린 지 이틀 만입니다. 워런 의원은 어제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유가 필요하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흑인이 아시아인을 향해 섬유 탈취제인 페버리즈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종차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페이스북에 35초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뉴욕시 브루클린 열차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온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화요일 이태리를 떠나 수요일에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전 공화당 하원의원 아론 샥이 어제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는데 그는 이 사실을 아직 가족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정치권에서 떠오르는 스타 취급을 받았으나 세금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서 은퇴했습니다.
전 시카고 항공국 부국장이었던 윌리엄 헬름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부정행위는 전 주상원의원 마틴 샌더벌의 기소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8일 주일 새벽 2시를 기해 시작됩니다. 서머타임 실시로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돼 낮 시간이 1시간 길어지며 한국과 시카고 간 시차는 기존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흐린 추운 날씨 보이다 오후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6도. 내일 토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소폭 오른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9도.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에는 기온이 5, 60도대로 오른 대체로 맑은 다소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8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0도입니다.